은퇴. 이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보통 끝? 멈춤? 이런 걸 떠올리시죠? 근데 만약에요, 은퇴가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엄청 신나는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은퇴라는 걸 완전히 뒤집어 볼 거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진짜 멋진 두 번째 탐험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지도를 같이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은퇴하고 남은 인생 도대체 어떻게 채워야 하지? 요즘은요, 진짜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남은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평생 일했던 시간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 이게 우리 남은 삶의 질을 통째로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와, 47.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홀로 서야 했다.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그 막막함, 여러분도 좀 공감되지 않으세요? 갑자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온 은퇴. 이건 이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 됐어요. 근데요, 재밌는 건 바로 이 막막함, 이 당혹감이요, 오히려 우리를 새로운 탐험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은퇴를 그냥 쉬는 시간, 인생 마무리, 이렇게 보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 은퇴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그동안 못 이뤘던 꿈을 향해 떠나는 두 번째 탐험이다. 이렇게 딱 재정의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위대한 탐험을 시작해야겠죠?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손에 쥐어볼게요. 그건 바로 우리가 평생 해왔던 일, 이 업이라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실 거예요. 예전에는 일이 뭐였죠? 그냥 돈 벌기 위한 거였잖아요. 소득을 위한 일이었죠. 근데 은퇴 후에 우리가 찾아야 할 새로운 일은요, 자존감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의식,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 바로 이거야말로 은퇴 후에 찾아오는 그 사회적 역할 상실이라는 공허함을 채워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의 의미를 바꿀 수 있냐고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딱 두 개의 축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내가 가진 걸 밖으로 나눠주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걸 안으로 계속 채우는 거. 주고, 받고. 이 두 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랑 지혜, 이걸 후배들한테 멘토링이나 컨설팅으로 전수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먹고 사느라 바빠서 미뤄뒀던 인문학이라 예술 같은 거, 이걸 한번 깊이 파고드는 거죠. 심지어 AI나 유튜브 같은 최신 기술 배우는 것도요, 뇌에 엄청난 자극을 주면서 활력을 확 불어넣어줍니다. 핵심은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열쇠로 나 자신을 단단하게 세웠다면 이제 두 번째 열쇠로 세상하고 다시 연결될 시간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바로 관계예요. 직장이라는 게 참 든든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획일적인 울타리였잖아요. 이게 사라진 지금 그 빈자리를 훨씬 더 다채롭고 풍요로운 연결들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관계라는 안전망을 짜는 방법도요,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하나는 더 넓은 사회에 기여하면서 공적인 나를 찾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취향을 공유하면서 사적인 나를 즐기는 겁니다. 자원봉사 같은 거요, 이게 그냥 남을 돕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느슨하지만 깊은 관계라는 거예요. 가족한테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부담 없이 어울리는 그런 관계가 오히려 우리 정신 건강에 엄청난 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열쇠입니다. 이건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어쩌면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무형자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무형자산? 이게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바로 건강한 몸하고 유연한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결국 우리 은퇴 후 삶의 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요,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건강,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힘,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중요한 무형 자산을 관리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은 바로 신체적 자립과 마음 근력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하나는 몸에 대한 거고 다른 하나는 마음에 대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하느냐?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뭐 거창하게 헬스장 끊고 이럴 필요 없어요. 매일 즐겁게 할 수 있는 걷기나 톱밥 가꾸기 같은 활동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제발 나 때는 말이야 이 말부터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시 바라보는 거죠. 명상이나 일기 쓰기를 통해서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훈련도 정말 중요하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일, 관계, 건강이라는 세 개의 열쇠를 살펴봤어요. 근데 이 열쇠들을 하나로 쫙 꿰어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강력한 엔진, 그러니까 삶의 철학 같은 게 필요하겠죠. 이제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겠습니다. 바로 다 쓰가라는 정신입니다. 이름부터 재밌죠? 다 쓰고 가자는 뜻이에요. 남은 인생을 아끼고 움츠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랑 열정을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멋지게 다 쏟아붓고 가자. 이런 아주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문장 한번 가슴에 새겨보세요. 인생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보통 젊었을 때가 인생의 정점이라고 배우잖아요. 사회가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와 경험이 무르익은 바로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의 진짜 정점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주네요. 한쪽은 낡은 고정관념이죠. 은퇴한 사람은 쉬어야 하는 노인, 사회의 부담. 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가진 신인류, 지식과 경험의 원천. 바로 이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위한 지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도는 누가 대신 그려주지 않아요. 오직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럼 그 지도를 그리는 첫걸음은 뭘까요? 의외로 아주 간단해요. 지금 당장 종이 한 장 꺼내서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바로 그 목록이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을 환하게 비춰줄 정말 눈부신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